자, 이번에 할 거는 이제 그래서 이 플레이어한테 우리가 사용할 만한 에셋을 애니메이션을 적용시켜 주도록 이렇게 촬영할게요. 자, 이 녀석한테 그럼 붙여주자. 얘 보면 여기 메시 폴더에 가보면 요 안에 얘가 사용하는 원본 FBX 얘네들이 있어요. 모델 눌러보면 이런 애들이 있지. 그치? 세지는 거고 이런 게 있어요. 얘한테 매터리얼을 다 입혀서 배포용으로 만들어 놓은 게 뭐야? 프리팹. 그래서 프리팹에 가서 보면 이런 애들, 이런 애들 이렇게 있지. 몇 개 있는데 우린 PBR 캐릭터로 넣어볼까요? 얘가 좀 환하고 좋으니까 보기 좋으니까. 오케이? 얘를 사용해 볼게. 자, 얘를 플레이어한테 자식으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리고 여기 보면 얘가 이제 캡슐하고 이렇게 돼 있지. 그치? 캡슐하고 합체되어 있으니까 캡슐은 없애줄게. 뭐 지워도 되고 아니면 액티브에서 꺼도 되고. 됐죠? 그 다음에 건두 체크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안 보이게 해줄게.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지. 그쵸? 그냥 이 상태로 플레이 해볼까? 그러면 됐어요? 자, 이렇게 있지. 자,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볼게. 자, 얘한테 보면 이 PBR 캐릭터에 보면 애니메이터가 있고 여기에 이미 컨트롤러가 딸려 붙어 있긴 있는데 이 녀석을 우리가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아. 얘는 그냥 테스트용으로 해서 얘가 우르르 다 그냥 갖다 붙여놓은 것뿐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 걸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애니메이션 요거 폴더에다가 애니메이션 폴더에다가 만들어서 넣어 놓을게. 자, 더하기 눌러서 프레스 창에서 더하기 눌러서 애니메이터 컨트롤러 여기에서 이름은 플레이어 애님 컨트롤러 이렇게 놓읍시다. 플레이어 애님 컨트롤러라고 놓고 얘를 여기 PBR 캐릭터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으로 이렇게 넣어주죠. 컨트롤러에다가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렇게 넣어줬어요. 자, 다시 여기에 있는 아이들 슛 AR을 선택하고 애니메이션 폴더에 있는 그 다음에 얘를 잡아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여기다 등록했어요. 그리고 얘를 아이들로 바꾸자. 오케이? 이렇게 하고 플레이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애니메이션 나오지, 그지? 이렇게 씬을 보면 이렇게 잘 되죠? 어. 자, 다음 이동을 한번 보자. 이동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워크 프론트 슛 AR이라는 게 있네, 그치? 요 녀석, 요거, 요걸 이용해 볼게. 자, 얘를 보면은 요거 애니메이션 클립을 얘를 잡아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져다 놓고 얘 이름은 무브, 그쵸? 무브. 아이들에서 무브로 가지. 요렇게. 근데 플레이어는 어때요? 내가 그 에너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태 머신에서 아이들에서 무브로 가지 않고 그치 다시 이런 다이어그램 없어. 근데 플레이어는 생각해보면 내가 키를 누르면 움직였다가 다시 뭐 해야 돼? 멈춰야 되지. 그럼 아이들로 돌아와야 되지. 그래서 트랜지션을 반대로도 이렇게 엮어줄게. 됐지?
자, 아이들에서 무브로 갈 때 어떤 조건에 의해서 가게 할까? 그치. 얘가 지금 우리가 앞으로 가느니 멈춰 있느니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거 내가 키를 눌렀다 안 눌렀다 이거밖에 없거든? 그래서 여기에서는 속도로 가져가서 놓도록 합시다. 그래서 파라미터에서 더하기 눌러서 그동안은 우리가 트리거만 써봤다면 이제 무엇을 써볼 거냐? 플롯이라는 애를 써볼 거예요. 오케이? 자, 얘를 가지고 스피드. 지금 필요한 건 뭐? 스피드. 자, 이 스피드를 넣어주고 아이들에서 무브로 가는 이 트랜지션을 오른쪽에서 해제 타임 끄고 컨디션에서 스피드 값이 0보다 클 때 이렇게 쓰지 않고 0.1보다 클 때 이렇게 씁니다. 왜 이렇게 쓸까? 플롯이잖아. 그치? 근데 그런 거 본 적 있나? 여러분들이 분명히 만약에 90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90 이렇게 써놨는데 89.9999 뭐 8 막 이렇게 이런 거 이렇게 돼 있는 거 본 적 있나요? 왜 이렇게 될까? 분명히 우린 90이라고 써놨는데 어? 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검공 손 이럴 때만 안 들어. 와 이럴 때만 안 들어. 와 어떻게 있어? 성진아, 네 이거 왜 이런 것 같아? 얘는 자료형이 뭐야? 플롯이지. 근데 왜 90이라고 안 되고 이렇게 나올까? 이런 거 본 적 있지? 왜 그래요? 자, 이게 꼭 한 번씩들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 특히나 상준이네 같은 팀에서 뭐 하고 있어? 되게 정밀도 높은 계산들을 해가지고 탄 이런 거 하지. 그치? 그런 거 할 때 소수점의 오차는 어찌 보면 되게 크리티컬할 수가 있어요. 그치? 자료형을 뭘로 바꿔? 그래. 이유가 뭐냐면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 예. 한번 꼭 찾아봐봐. 자, 플롯이 자료형이 몇 바이트를 쓰죠? 4바이트를 써. 자, 인트는 얘도 4바이트 쓰지. 누가 더 커, 그런데? 자료형 중에 누가 더 크대? 짧아. 인트 A에다가 10.0을 넣을 수 있고요. 그치? 플롯 B에다가 5를 넣을 수 있어. 이때 이렇게 넣으면 어떤 일이 생겨? 테스트 해보면 되겠지? 플롯 A에다가 10.0 이렇게 쓰면 아니지 인트 뭐래? 호적에 빨간 줄이 이렇게 그어지지. 왜? 근데 반대로 볼까? 아까 했던 것처럼 플롯 B에다가 5 정수값을 넣었어. 여기서 문제가 있어 없어? 여기서 문제가 있어 없어? 왜? 얜 자동으로 뭐 5.0으로 만들어주나? 그렇지. 잘 보면 왜 이렇게 폰트가 이게 약해져 있냐? 자, 보면 내가 전에 이런 거 했을 거야. 그릇이라는 걸 놔두고 이렇게 컵이 있어. 그 다음에 어떻게? 이런 냄비가 있어. 이 그림 생각나죠? 얘를 여기다 넣었을 때 문제가 있다 없다? 없지. 얘를 여기다 부어버리면. 그치? 막 이렇게 넘쳐 흐르잖아. 이걸 뭐라고 한다고? 오버플로우라고. 자, 얘가 인트고 얘가 플롯이야.
누가 더 큰 거야? 그래서 int 값을 플롯에다가 넣었더니 코드에서 보니까 어때? int 값을 플롯에다가 넣었더니 아무 문제 없지. 근데 반면에 냄비에 있는 걸 컵에다가 넣었더니 어때? 문제가 생겼지. 맞아? 어. 바로 이런 이유야. 이런 문제가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웃기지 않냐? 그래. 플롯이 더 크구나. 오케이, 그것까지 인정. 그런데 플롯은 몇 바이트 쓴다고요? 크기를? 인트는? 이씨, 똑같네. 똑같잖아. 근데 왜 플롯이 더 크다는 거야?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게 4바이트라는 건 2의 0제곱, 2의 1제곱, 2의 2제곱 이렇게 해서 쭈루룩 가서 2의 31제곱까지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야. 데이터를. 그 의미는 이만큼 크기만큼 표현할 수 있다는 거는 얘나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얘는 소수점을 표현하잖아. 그치? 얘는 실수라고 하고 얘는 정수라고 하고 실수가 정수로 포함하지. 그죠? 자, 근데 단순하게 이것뿐만 아니라 얘는 실수, 바로 소수점과 이것들을 이 네 바이트 나눠서 표현해야 돼. 그러면 얘는 앞에 자리는 몇 자리까지 표현해? 뭐 여섯째 자리까지 표현한다 치자. 뒤도 그냥 대충 여섯째 자리까지 표현한다 치자. 그러면 소수점만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앞에 여섯째 자리, 뒤에 여섯째 자리. 요걸로 다 그것저것 표현을 하려다 보니 넘어가는 수가 생겨. 이제 정수니까 되게 몇백만 그렇게 넘어가는 수가 생기잖아. 그럼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여기도. 그치? 그런 부분들이 생겨. 그래서 얘네는 이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냐? 지수라는 걸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10의 몇 제곱. 소수점 어떻게 표현해? 10의 마이너스 몇 제곱. 그럼 어때? 인트만으로 정수만으로 표현하려면은 어떻게? 뭐 몇백만까지만 표현할 수 있다면 10의 마이너스 13제곱 해버리면 어때? 어마어마한 큰 수를 표현할 수 있지. 그치? 실수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늘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10의 마이너스 몇 제곱 곱하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디테일한 숫자가 이게 넘어가는 숫자가 어떻게? 생긴단 말이야. 그땐 10의 몇 제곱 해보니까 오차가 자꾸 생겨. 오차가 생겨. 얘 자릿수를 넘어가려고 할 때. 이런 거 할 때 오차가 생겨. 그래서 플롯은 딱 거기까지, 이 자릿수까지는 표현하는데 그 이상을 넘어가면 오차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 오차를 줄이려면 앞자리 표현할 수 있는 숫자를 더 넓혀주면 되지. 그래서 아까 상준이는 이 정밀도 이거 넓혀주기 위해서 4바이트가 아닌 8바이트짜리 뭘 쓰는 거야? 더블을 쓰는 거지. 그래서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표현하려고 할 때는 플롯은 그 시뮬레이션 쪽에서는 아무래도 정밀도가 많이 떨어져. 그래서 자료형을 뭘 써? 더블을 쓰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뮬레이션을 디테일하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계산하려고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물리적으로 계산하려고 할 때는 뭐 플롯보단 더블을 쓰는 거지. 오차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오케이?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 혹시 궁금한 사람들은 실제 걔가 자릿수 몇 자리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봐. 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나왔구나. 야, 내용이 너무 많이 확장돼 가는데? 뭐? 왜 0이 0.1이어야 되는지. 0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0이 아닐 이게 오차가 있기 때문에 0.00001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0이 아니잖아. 그래서 얘를 이 스피드 값을 이렇게 봤을 때 greater가 있고 얘를 열어보면 less가 있어요. equal이 있어 없어? 없지. 같은 게 말이 안 돼 어찌 보면. 얘네는 그런 식으로 지수 이렇게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 0.00001이라는 오차 이런 것들이 생긴단 말이야. 그 근사치로 하는 거지. 이게 같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써준 거야. 0.1보다 클 때.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그럼 돌아올 때는 이렇게 돌아올 때는 해제 x 타임 끄고 작을 때지 이번엔. 뭐보다? 0.1보다 작을 때. 그렇겠지? 자,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고 보자.
자, 그러면 어떻게 보자. 앞으로 가기. 아이고, 코드에서 처리를 해줘야지. 자, 플레이어 무브 코드로 들어갈게요. 플레이어 무브에서 얘가 앞으로 가는 이 속도를 하기 위해서는 값이 뭐야? 이 V만 넘겨주면 되겠지, 그치? 가만히 있을 땐 0, 그치? 움직이면 0에서 0.001, 0.1, 0. 쭈루룩 가서 1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다가 먼저 애니메이터가 필요하겠네. 위에다가 스타트 여기 앞에다가 애니메이터, 애님 이렇게 넣어. 그리고 얜 자식에 붙어 있죠. 플레이어 자식 게임 오브젝트에 붙어 있지. 그치? 얘는 플레이어의 자식 게임 오브젝트에 컴포넌트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애님은 get component인 children 해서 애니메이터 이렇게 가져오자. 내 자식에 있는 컴포넌트를 가져올 때 얘는 무조건 첫 번째 걸 찾아오는 거야. 첫 번째 자식에 매 찾다가 쭈르륵 있다가 이게 붙어 있는 거 제일 첫 번째 찾은 걸 가져와. 순서는 어떻게? 요 앞에서부터 첫 번째 자식이야. 이렇게 두 번째 자식 이렇게 가져오는 거야. 근데 그러면은 뭐 한 5개 자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번째 거를 난 타겟팅해서 걔 거를 가져오고 싶어. 혹은 전체 다 돌면서 이렇게 검사하고 싶어. 뭐 얘를 이렇게 하면 배열로 다 가져오는 거고 아니면 아예 자식들을 쭈루루루 검사하면서 내가 그냥 일일이 다 체크하고 싶어. 그럴 때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for each 문을 알아? for each? for each라는 애는 어, 자동으로 포문을 돌려줘. int i 뭐 이런 게 아니라 너 돌려줘. 만약에 배열이라는 게 있어. 뭐 int a라는 배열이 있고 여기에 1, 2, 3, 4 이렇게 값이 들어와 있다. 그럼 for each를 쓰면 for를 쓰면 어떻게 돌려요? for int i는 0부터 해서 쭉 제 크기까지 돌리지. 근데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 int 뭐 value 얘는 이렇게 쓰나? in C++ 이쪽하고 헷갈리네. 이렇게 그러면 내부적으로 차례대로 A의 0번째부터 값을 갖고 와서 여기다 넣어줘. 그지? 1번째 넣어주고 이렇게. 그러면 내 아까 이 문법을 이용해서 어떻게 갖고 있었냐? 내 자식들을 쫙 순환하는 코드를 여기서 만들어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뭐, transform, 뭐, child라고 놓고요. 그럼 어떻게? 요 뒤에다가 transform 이렇게 넣어주면 내 자식에 있는 애들 다 하나씩 하나씩 첫 번째 0번째부터 들어와서 여기다가 하나씩 하나씩 넣어줘. 그러면 첫 번째 자식이 저 차일드 안에 들어가고 한 번 돌면 두 번째 자식이 들어와서 들어가고 세 번째 자식이 들어와서 들어가고 저 코드를 이용하면 내 자식에 있는 애들을 쭈루룩 순환해서 가져올 수 있어. 또 하나 바로 찾아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 트랜스폼에도 find라는 게 있어. 그지? find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냐? find as a child라고 돼 있지. by name으로. 그지? 그러면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내 자식 이름을 써주는 거야. 근데 자식의 자식이 뭐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내 거에 뭐 바디라는 게 있다. 그럼 걔 밑에 있는 이런 식으로 슬래시로 해가지고 자식 트리 타가지고 직접 지정해서 가져올 수 있어요. 예. 찾는 방법들은 되게 여러 개를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뭐 이런 거는 팁이니까 알고 두고. 그 다음에 트랜스폼에 보면 get 뭐 child 이렇게 해서도 가져올 수 있지. 몇 번째 녀석을 가져와라. 오케이? 지원해 주는 거는 꼭 이렇게나 많으니까 하나만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폼은 돌려서 다 검색해 오든 뭐 하든 그거는 그 목적성에 따라서 다 달리하면 돼요. 자, 어쨌든 이렇게 애니멀 가지고 뭐 무브까지만 일단 하고 잠깐 쉬었다 가자. 자, 이렇게 해서 애니멀 가져왔으면 여기에다가 애니메 셋 아까 우리는 플롯으로 만들었으니까 셋 트리거가 아니라 이제는 셋 플롯으로 넣고 여기다가 우리가 만들어준 파라미터 이름을 넣어줘요. 스피드 값은 v 사용자 입력값 들어오는 거를 바로 이렇게 넘겨주죠.
자, 됐죠? 가서 저장하고 가서 플레이 해보면 앞으로 갈 때 어때? 자, 이렇게 걷는 애니메이션이 나오지, 그치? 근데 뒤로 갈 땐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뒤로 갈 땐 안 나오고, 왜? 뒤로 가는 건 우리가 안 넣어줬으니까, 그지? 앞으로 갈 때는 이렇게. 좋아? 됐지?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 뒤로 갈 때를 넣어보면, 여기 뒤로 갈 때, 이건 앞으로 갈 때 무브잖아? 그럼 뒤로 갈 때 무브도 또 만들어줘야 돼. 옆으로 가면, 옆으로 갈 때 무브도 만들어줘야 되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무브도 만들어줘. 대각선으로 가면, 대각선 가는 무브 만들어주고. 이거, 그림을 그려봐, 여기. 지금 요 그림에서 얘가 앞으로 가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뭐 뒤로 가는 거 놓고. 그치? 좌우 놓고, 대각선 놓고. 야, 여기 어떻게, 이렇게 난리 났다. 에? 야, 그치? 근데 어택을 넣으면 어떻게 돼? 네. 어택을 넣으면, 이야! 아, 난리 났다. 그치? 그럼 그럼 이걸 서브 스테이트 머신으로 또 만들어서 처리하면 깔끔하겠네. 그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럴 때는 오히려 서브 스테이트 머신을 쓰는 게 더 안 좋아요. 왜? 이런 거지. 내가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어. 그리고 달리고 있어.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뭔 것 같아? 속도란 말이죠. 어저께 내가 얘기했지. 얘도 이렇게 있어도 얘가 만약에 움직이고 있고, 이렇게 움직여. 얘는 안 움직여. 그럼 얘는 아이들이라고 볼 것인가? 얘만 무브고. 결국엔 어떤 무브야? 스피드가 0인 무브, 스피드가 0이 아닌 무브잖아. 그래서 이 스피드 값, 이 플롯 값을 가지고서 두 개의 애니메이션 혹은 세 개, 네 개의 애니메이션들을 적절하게 블렌딩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뭐냐면 블렌드 트리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쉬었다가 요거 사용하는 방법 알아봅시다.